명대의 중국과 조선의 기록에 의하면 여진족은 해서, 야인, 건주의 3부로 나뉘어 있었다. 해서는 몽골족과 같이 주로 유목 생활을 했고, 야인 여진은 수렵 생활을 하며 문화적으로도 다른 여진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야인으로 불렸다. 건주 여진은 농업을 바탕으로 수렵도 곁들여 경제적, 문화적으로 명이나 조선과 가장 유사하였다. 명은 누르하치의 부상 이전까지만 해도 작은 부족으로 흩어져 서로 다투고 있던 여진족을 이의제의 전략을 통해 다스리고 있었다. 일부 여진 부족장에게 명의 접경도시에 와서 교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명의 직위를 주어서 다른 부족들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당시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여진족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부족은 훌룬구룬이라 불린 해서 여진이었다. 이들은 우라, 후이파, 하다, 예허 등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변의 코르친, 카르친 등의 몽골 부족들과의 밀접한 교류와 결혼을 통하여 문화적, 언어적으로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누르하치가 속해 있던 건주 여진은 이들을 몽골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당시 요동을 지키던 명의 요동 총병 이성량은 해서 여진의 라이벌이었던 건주 여진의 세력이 강해지자 여진 부족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주 여진을 공격한다. 이성량의 선조는 조선 사람으로 고조 이영이 명에 귀의하여 철령위지 휘첨사의 직을 받고 요동에 정착했다. 이성량은 몽골족과 여진족을 정벌하여 탁월한 전공을 세웠고 명조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요동을 장악했다. 그의 아들 이요송은 훗날 명군을 이끌고 임진왜란에 참전한다. 1583년 이성량은 니칸와일란이라는 현지인의 건의에 따라 건주 여진을 공격하는데 이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기요창가와 아버지 탁시를 죽인다. 복수를 맹세한 누르하치는 1586년 니칸와일란을 죽인다. 누르하치의 실력을 본 이성량은 1589년 누르하치를 도지휘사에 임명한다. 누르하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다. 그는 해서 여진의 예허, 하다 부족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통합을 시도한다. 그러자 누르하치의 부상에 위협을 느낀 예허의 부족장 나림불루가 1591년 하다와 후이파 부족 연합군을 이끌고 누르하치를 공격한다. 1593년 랴오허강의 지류인 훈허강변의 자카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건주 여진군은 해서 여진군 4,000명을 사살하고 말 3,000마리를 포획하는 대승을 거둔다. 누르하치는 1599년에는 하다 부족, 1607년에는 후이파 부족, 1613년에는 우라족, 1619년에는 예허 부족을 차례로 병합함으로써 여진족의 통합을 완성한다. 세력이 커지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누르하치는 문물을 정비한다. 사실 이때까지 누르하치가 이룩한 통합은 과거에도 이 지역의 수많은 부족장들이 이루었던 수준이었다. 오늘의 만주와 연해주, 내몽골을 포괄하는 중국의 광활한 동북지방의 역사는 수많은 부족들이 합종연횡하고 명멸하는 역사였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학자들에게 몽골 문자에 기반한 여진족의 문자를 만들도록 하여 이를 1599년 반포한다.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던 수많은 부족과 종족이 이 문자를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훗날 만주어라고 불리게 되는 이 언어는 만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또한 8기군이라는 획기적인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함은 물론 고도의 정치적 통합을 이룬다. 건주 여진이 동북지방의 통일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중원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다.